The next name you hear will be your 2014 Mr. Olympia. Is Mr. Olympia, Bill P.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카이 그린은 필 히스를 이길 수 없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미성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이 왜 스포츠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내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판정 기준이라든지 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카이 그린과 필리스가 모스트 모스큘라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흉근의 상부죠. 쇄골에 붙어있는 대흉근의 클라비큘라 헤드, 즉 쇄골지라는 부분이 카이 그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리지만 굉장히 조금 빈약한 부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필 히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삼각근과 쇄골지 자체의 수축력과 그리고 볼륨이 카이 그린의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돌림띠라고 부르는데 목 주변부에 이제 돌림띠를 말해요. 대흉근, 상부, 삼각근들의 윗지점, 그리고 상부 승모근, 이런 목을 주변부에 둘러싸는 근육들이 카이 그린보다 필 히스가 우세하기 때문에 카이 그린이 필 히스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죠.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필 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주변부의 어깨가 이제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이 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되는 곳이 상당히 좀 많이 비어있죠. 그리고 이제 대흉근의 위쪽이 살짝 꺼져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광배근의 넓이, 카이 그린이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꽉 찬 느낌을 봤을 때 이제 필 히스가 조금 더 빈틈없이 꽉 채워서 들고 나왔다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포징인데 승모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승모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카이 그린의 광배근은 사실 유명합니다. 이제 넓고 광활하기로 유명한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표시해드리는 중앙승모근과 상부승모근이 옆에 있는 필 히스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볼륨감이라든지 발달 정도, 그리고 이제 대원근이나 광배근, 그리고 그 위에 후면삼각근과의 세퍼레이션 정도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해부학 자료가 나가지만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쇄골도 잡고 견봉도 잡고 있기 때문에 쇄골과 견봉을 원래 위치로 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근육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삼각근의 수축이나 혹은 대흉근의 수축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는데요. 쇄골을 제 위치로 뒷당김 시켜주고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이제 대흉근 쇄골지의 최대 수축이라는 거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 그린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중하부 승모의 부재로 필 히스보다 삼각근이나 대흉근 상부 볼륨에 있어서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얻기가, 혹은 필 히스에게 감점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필 히스가 사실 거의 제 생각에는 무결점의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사실 보디빌딩에서는 감점을 안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카이 그린이 확실한 감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필 히스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필 히스는 무결점이라는 거죠. 딱히 결점이 없는 선수에게 감점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카이 그린에게는 굉장히 악재로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후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 둔근 컨디셔닝이나 햄스트링 컨디셔닝을 봐도 카이 그린의 둔근 수축력에 비해서 필 히스의 둔근 수축력이 훨씬 더 강하고 일관적으로 수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햄스트링의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오른다리를 잡았습니다. 필 히스는 왼다리를 잡아놨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봐도 카이 그린이 아닌 필 히스의 햄스트링 컨디셔닝이 훨씬 더 도드라지고 드라이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저 하던 상체 얘기를 해야겠죠. 이 사진을 보면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백 더블 바이셉스라는 표징인데, 여기서 카이 그린의 삼각근, 즉 델토이드 전후 측면 모두가 필 히스의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볼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부 승모근이나 중부 승모근이 일단 사이즈 자체가 너무 작아요. 필 히스에 비해서. 삼각근 또한 쇄골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뒤에 있는 견갑극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견봉이라는 견갑의 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부 승모근이 견봉과 쇄골을 잡아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삼각근의 수축에도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카이 그린 같은 경우는 돌림띠가 약증을 보이기 때문에 필 히스에 비해서 그래서 수축력의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필 히스가 가진 저 3D 볼륨감 넘치는 삼각근은 카이 그린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알고 나면은 카이 그린이 진 것이 편파 판정 때문이다, 혹은 이제 폴리틱이라고 부르는 정치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뭐 카이 그린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이 그린은 필 리스를 소위 말해서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카이 그린 필 리스 하면 또 둥근이나 이런 것들의 컨디셔닝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필 리스 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둥근을 수축해서 햄스트링 양쪽에 강한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이 그린도 물론 훌륭한 둥근 컨디셔닝이죠. 기본적으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오픈 체급 2위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딱히 뭐 이걸 약점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사실 필 리스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필 리스의 둥근을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지만 거의 뭐 더 이상 수축할 데가 없을 정도로 뭐 둥근 상부, 하부 그리고 완벽한 외회전을 걸어서 햄스트링까지 모두 기가 막히게 수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카이 그린의 컨디션도 훌륭합니다만 상대가 필 리스이기 때문에 하체 후면에서도 이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카이 그린의 팬분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카이 그린의 대퇴 사두근의 세퍼레이션과 이제 데피니션은 굉장히 훌륭하다.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필 리스의 대퇴 사두근 수축력에 비해서 카이 그린의 대퇴 사두근 수축력이 더 강한 것은 맞아요. 지금 표시해드리는 대로 이제 카이 그린의 외측 광근, 왼쪽 외측 광근은 사실 가로무늬 빗살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수축을 해서 세퍼레이션과 데피니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뭐 필 리스의 대사두근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진 않죠. 훌륭한 세퍼레이션과 데피니션을 보이지만 카이 그린이 보여주는 것만큼 훌륭한 외측 광근의 세퍼레이션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카이 그린은 후면 하체가 약하단 말이죠. 그 말은 이제 후면 하체가 고관절을 펴는, 무릎 관절을 접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이 그린의 후면 하체의 컨디셔닝이 떨어지는 이유가 너무 지나치게 기능을 잘하는 대퇴사두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도 무릎이 살짝 과신전, 이제 과하게 펴진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됨으로써 카이 그린의 대퇴사두근이 디피니션과 세퍼레이션을 보이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체 후면의 약증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드 체스트라는 걸 볼 때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꼽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이드 체스트를 잡았을 때는 사실 카이 그린의 이제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이런 약증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어깨를 올려서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카이 그린 같은 경우는 외측 광근의 빗살 무늬가 여기서도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전히 대퇴 사두근은 필 리스의 그것보다 수축력이 우세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옆에서 이제 둥근 컨디셔닝을 보면 지금 표시를 해드리지만 카이 그린 같은 경우는 물론 훌륭한 세퍼레이션을 보이지만 필 리스가 보이는 그것만큼의 강한 세퍼레이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림피아 레벨에서 1등을 하게 되려면 확실한 강점을 지니는 것보다는 약점이 없는 무결점의 몸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카이 그린과 필 리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 왜 카이 그린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필 리스에게 올림피아 무대에서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보디빌딩이라는 것은 되게 가끔 주관적이어 보여서 이해가 안 되는 판정이 나오는 스포츠인 것도 맞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림피아 레벨에서 확실한 판정 기준을 가지고 심판들이 판정을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부분이라는 거죠. 카이 그린이 앞으로 필 리스와 같은 무대에 서서 경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약점들을 카이 그린이 보완하지 못한다면 아마 필 리스를 앞으로도 계속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탑 레벨의 올림피아 수준의 보디빌딩은 사실 뭐 약물 문제 같은 경우는 모두가 쓰는 거니까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한다 치고 약점이 없는 필 리스가 확실한 강점을 지닌 카이 그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사실 카이 그린의 약점이라는 것이 오늘 알아보았지만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필 리스에게 이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디빌딩도 재밌는 스포츠예요. 재밌는 스포츠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그 보디빌딩을 친숙하게 느끼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